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, 그러니까 BCI 기술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몸을 움직이거나 이제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손글씨 쓰는 상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그런 기술입니다. 네이처 논문인데 당신이 핵심을 딱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정말 중요한 연구인데요. 단순히 생각으로 소통한다 이걸 넘어서서요. 거의 일반인들이 타자 치는 속도, 그 정도 속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속도가 그렇게 빨라요? 네, 그리고 재미있는 건 보통 생각하면 단순한 움직임이 신호 읽기 쉬울 것 같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점 찍는 거나 뭐 이런 거요. 맞아요. 근데 오히려 손글씨처럼 좀 복잡하고 연속적인 동작, 이걸 상상할 때 뇌 신호가 더 해독하기 좋다는 걸 밝혔어요. 그건 좀 의외네요.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결과죠. 얼마나 빨리 입력할 수 있었나요? 네, 핵심 참여자가 T5라는 분인데 척수 손상으로 목 아래가 마비된 분이셨어요. 이분이 시스템을 써보니까 분당 평균 90자. 네, 분당 90자요. 와, 네, 엄청나죠? 실시간 정확도만 해도 94%가 넘었고요. 여기에 이제 그 오프라인 자동 수정 기능 있잖아요. 그걸 더하면 99% 이상. 이야, 99% 정확도에 90자. 이게 기존 다른 BCI 기술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? 감이 잘 안 오는데. 보통 많이 쓰던 방식이 화면에 커서 같은 걸 움직여서 글자 클릭하는 거였거든요. 그게 제일 빨랐던 게 분당 한 40자 정도. 아, 40자. 그럼 2배 이상이네요. 그렇죠. 뇌파 EEG 기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요. 심지어는 이 T5 참가자랑 비슷한 나이대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타자 치는 속도가 분당 한 115자 정도 되거든요. 네, 그거랑 비교해도 꽤 근접한 수준인 거죠. 진짜 대단하네요. 네. 근데 더 놀라운 건요. 이분이 마비된 지 꽤 오래,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손글씨를 쓰려고 상상만 하는 거예요. 그것만으로도 뇌 운동 피질에서 여전히 아주 강력하고 또렷한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. 해도 가능한 신호가요. 와, 상상만으로도 그 신호가 살아있다는 거군요. 그럼 그 원리가 궁금한데요. 뇌 신호를 어떻게 읽어서 글자로 바꾸는 거예요? 아까 뭐 미세전극 배열,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, 맞습니다. 연구진들이 참가자 뇌에요. 그 손 움직임 담당하는 영역 있죠? 운동 피질. 거기에 아주 작은 미세 전극 배열을 2개 심었어요. 아, 직접 이식을 한 거군요. 네, 그래서 신경세포 활동을 직접 측정한 거고요. 참가자가 이제 알파벳 글자를 하나씩 쓰려고 상상할 때마다 그 글자마다 독특한 신경활동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. 글자마다 패턴이 다르군요. 그렇죠. 그 패턴들을 순환신경망, RNN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모델로 실시간 분석해서 글자로 바꿔주는 겁니다. 아, RNN. 그 인공지능 모델이 왜 하필 RNN이었을까요? 다른 것도 많을 텐데. 그 RNN이라는 모델이요. 글자 쓰는 순서라던가 문장처럼 시간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 있잖아요. 시퀀스 데이터. 이걸 처리하는데 아주 강점이 있어요. 아하. 손글씨라는 게 결국 시간에 따라서 순서대로 획을 그어 나가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연속적인 움직임이죠. 네. 그 순서랑 신경신호 변화를 같이 파악해야 하는데 RNN이 이런 순차적인 정보를 잘 배우고 예측해서 딱 맞았던 거죠. 그렇군요. 그런데 아까 손글씨 같은 복잡한 움직임이 오히려 해독에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. 전 반대로 생각했거든요. 단순한 게 더 쉬울 줄 알았는데. 그게 진짜 이 연구의 아주 흥미로운 발견인데요. 연구진 설명을 보면 손글씨처럼 시간적으로 복잡하게 변하는 움직임이 그냥 단순하게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뿅 하고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보다 신경 신호 패턴이 훨씬 더 다양하고 구별하기 쉽다는 거예요. 더 다양하다고요? 네. 각 글자를 상상할 때 나오는 뇌 활동 패턴이요.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고유한 리듬이나 궤적 같은 걸 가진다는 거죠. 사람마다 서명이 다 다른 것처럼요. 아, 마치 서명처럼 고유한 패턴이 있다. 그렇죠. 단순한 점이동 같은 건 패턴들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손글씨 패턴은 글자마다 그 차이가 더 뚜렷한 거예요. 그래서 AI가 더 정확하게 딱딱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. 이걸 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원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이 다양성 덕분에 정확도란 속도가 확 올라간 셈입니다. 와,
시간적 차원성, 재밌는 개념이네요.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뇌에 직접 전극을 심는다는 게 뭐랄까 아직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. 침습적인 방식이니까요. 그리고 매번 그 보정을 다시 해야 했다면서요. 실제 쓰려면 아직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. 네, 그 부분 정확히 보셨습니다. 신경신호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하거든요. 그래서 매번 쓰기 전에 시스템을 다시 보정, 그러니까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어요. 매번요.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데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. 연구해 보니 보정 시간을 뭐 한 10문장 쓰는 정도? 한 9분? 그 정도로 확 줄여도 성능이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. 그나마 다행이네요. 9분 정도면. 네, 특히 며칠 안 지나서 다시 쓸 때는 재보정 없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고요.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막 신경 안 써도 시스템이 알아서 오류를 찾아서 업데이트하는 방식. 아, 자동으로요? 네,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동 재보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, 이런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. 이건 앞으로 실제 사용을 생각하면 꽤 좋은 신호죠. 그렇군요. 물론 아직은 참가자 한 분 대상으로 한 뭐랄까 개념 증명 단계죠. 말씀하신 대로 침습 방식의 부담도 있고 아직 뭐 대문자 입력이라든지 지우거나 편집하는 기능 같은 건 더 개발해야 하고요.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검증도 필요하고요.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. 네, 정리해보면 이번 연구는 마비 환자분이 머릿속으로 손글씨 쓰는 상상, 이것만으로 분당 90자라는 정말 기록적인 속도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. 네, 그렇죠. 특히 중요한 건 그 움직임의 시간적 복잡성이라는 게 BCI 성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. 이 점을 밝혀냈다는 거군요. 당신께서 이 기술을 접하실 때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BCI가 단순 명령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의 복잡한 의도를 읽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겠네요. 맞습니다.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인간의 이도를 어떻게 더 잘 읽어낼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준 거죠.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잖아요. 어떤 걸까요?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상상 속 움직임이 더 뚜렷한 신호를 준다면 앞으로는 글자 쓰기를 넘어서 뭐 상상 속으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어쩌면 더 추상적인 생각 같은 거예요. 그런 것까지도 BCI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? 당신은 이 기술이 다음에 또 어떤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해독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